네, 인천 서구병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정서진의 동네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제가 2021년도에 경기도에서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일원으로서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당시 국감이 그냥 이재명 국감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이 받았을 정도로 그냥 주구장창 이재명 당시 도지사 이야기만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은 국정을 살피는 장이자 우리 경기도정이 얼만큼 국민을 향해 있는지 도민을 향해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책 국감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성한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아까 그리고 도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깊이 공감합니다. 아까 어떤 녹취를 틀면서 마치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마치 불법이나 위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행태는 이제는 국감장에서 퇴출되어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통일교 연관된 그런 불법 자금 의혹으로 인해서 한학자 총재 구속되고 같이 현역 의원인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그런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냄새 풍기는 그런 정쟁은 또는 정치 공작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밝히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님, 이 지방 정부가 보통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도에 있는 총 예산 중에 국비가 투입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게 예산이 한 40조 정도 되고요. 네, 그 절반 정도가 국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을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경기도의 자체 고유 사무도 많이 하겠지만 정부, 그러니까 중앙 부처로부터 내려온 사업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행정안전위원회니까 오늘은 안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PPT 보여주시죠. 지난번에 다 잘 아시는 사고지만 이 광명 신안산선 공사 터널 붕괴 사고, 지사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제가 2번이나 갔었습니다. 그렇죠. 현장에도 직접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원인이 결국은 집안 치마랑 굴착 공사 부실이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집안 치마 발생 현황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니까 다음 슬라이드.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경기도가 면적도 넓고 도시 지역도 많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 치마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 상황 하나만 가지고도 이 안전 관련해서 경기도와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앙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으면서 가장 좀 싫었던 게 항상 서울시랑 이 행정을 비교하는 게 가장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유의미한 비교 대상이 있어서 비교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GPR 탐사 지도를 공개를 했어요. 이 말인즉슨 이 땅을 레이더로 직접 확인을 해서 어느 부분이 위험 지역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서울 시민들, 그러니까 국민들께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이런 상황이 있나 봤더니 이런 고위험 지도를 공개하거나 도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집안 치마가 가장 많은 건 하수관로 길이가 제일 긴 원인이 크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서울하고 경기도는 워낙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딱히 비교하는 게 꼭 맞는가 싶습니다. 서울처럼 밀집한 도시와 저희처럼 도농, 서울에 거의 20에 가까운 넓이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GRP 장비도 저희는 지금 시흥시에선가밖에 갖고 있질 않고 이제 주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이 했건 안 했건 이건 단순히 비교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고 서울시가 했건 안 했건 간에 경기도의 도민들 1,400만 도민들이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사실이다. 이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안전지도 제작을 위해서 31개 시군에다가 의견 조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고양, 광주, 광명, 오산, 과천 이 5군데만 제작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요. 나머지 26개 시군은 좀 미온적인 것 같은데 지사님께서 1,400만 명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26개 시군도 협조를 또는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 지사님께서 평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도 물러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군을 조금 더 설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수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더 안 좋은 거는 매설 연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밑에다 묻어놓고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행정 시스템이 좀 미비했을 때야 그럴 수 있지만 2025년에 경기도 행정, 2025년에 이재명 정부가 있는 행정은 이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의 제1동반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가장 선진적인 도정을 보여주시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위험지도 제작뿐만 아니라 지금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지도들, 예를 들어서 침수 흔적도, 그다음에 뭐 지진 발생 이력,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홍수 위험지도, 하천 범람지도나 가뭄 취약지도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도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도지사님. 내가 어떤 이런 위험 지역을 찾아보고 싶을 때 이분들이 환경부에 들어가서 이 지도를 찾아야 될지, 행안부에 들어가서 이 지도를 찾아야 될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내가 경기도에 살고 있으면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이런 메타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환경부의 데이터, 행안부의 데이터, 여러 가지 기관들의 데이터를 경기도민에 맞게 편집을 하거나 또는 하나의 취합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경기도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급속한 도시화로 이런 하수관 문제를 포함한 이제 관로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뭐 20년 이상 된 노안이 많고 일단 저희 생각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그 고위험지도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지금 하고 있어서 네네. 일단은 그것을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